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본 사람들이 검사한 거는 검사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일본에서 살아보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느끼게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본에 거주하신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일본 유학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현재 일본에 살고 있다거나. 근데 일본이 보통 이제 국민 정서가 굉장히 검소하다, 저약 정신이 이제 투철하다, 이런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반면 한국 사람들은 좀 사치가 심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히 누리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외국 사신 분도 아시겠지만 외국 살다가 한국 오면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되죠. 한국 안에만 있다 보면 못 느끼잖아. 왜냐, 다 누리고 있으니까. 예. 한국 이 그런 거예요. 한국 인프라적으로 사실 문명적으로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좋은 나라인데 사람들은 정작 불만이 많아. 어. 배가 불러서 그런가? 외국 갔다 오면 느낄 텐데. 다 나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이게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일단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해요. 일단 외식 같은 거 잘 안 해요. 외식 같은 거. 보통 이제 장을 봐가지고 집에서 먹습니다. 집에서. 왜 외식을 안 할까? 한국 사람도 외식을 좋아하잖아. 우리 앞으로 외식을 이제 잘 안 먹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당장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배달음식 많이 먹고.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번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웬만하면 이제 집에서 요리해서 먹습니다. 장 봐가지고. 왜냐? 밖에 파는 음식이 비싸니까. 비싸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 여행 같은 인기 많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오마카세였잖아. 일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오마카세 먹으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오는 거 보고 상당히 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 중에 오마카세가 살면서 뭔지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있어. 이거를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예. 왜냐, 일본 사람들도 차마 엄두가 못 낼 정도로 굉장히 비싼 음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오마카세 먹는 사람도 없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끈기가 없다, 맞죠? 추진력 없다. 어? 불과 작년 여름 때까지만 해도 오마카세 먹겠다고 막 그렇게, 여행가만 끌고 가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다 까먹었나? 난 기억나는데. 그래서 제가 오마카세 관련해서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할까? 지금 아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못하는 거겠죠. 근데 일본은 사람들 아예 오마카세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 오마카세가 뭔지. 예. 일단 한 끼에 15만원 낼 수가 없죠,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 보면 그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월급이. 여러분, 일본 중소기업 혹시 월급 받는 거 보셨습니까, 월급? 그러니까 일본도 중소기업 월급 작거든요. 우리나라만 작은 게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 월급이 만약에 한 230엔이면 우리나라 돈이면 아니다, 230엔? 23엔 정도? 23만원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이면 한 210만원 정도 돼요.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세금 떼잖아요.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나라 월급이 세전 200이면 세금 때 181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급 적게 버는 사람 세금 불만이 많거든요. 월급 적게 버는 사람들이. 일본은 얼마 떼냐? 일본은 한 170만원, 30만원 떼입니다. 많이 떼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적게 떼는 겁니다, 여러분. 적게. 일본은 200버는데 한 30만원 떼요. 만약에 한 300버잖아. 300버면 한 50에서 60만원 떼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세전 300이면 한 30, 한 3에서 35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물론 앞으로 세금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예, 33만원 맞네, 우리나라는. 일본은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공공용은 비싸요. 예, 전기세 이런 게 비쌉니다, 전기세. 그래서 난방도 마음대로 못 틀어요. 그 일본 가보면 왜 코타츠라고 하죠, 코타츠. 코타츠 뭔지 아십니까? 왜 보면, 일본은 약간 좌식 같은 거 있죠, 왜. 그, 탁자 같은데,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거기 이제 화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거 있잖아. 코타츠. 거기서 있잖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야. 왜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우니까. 엄청 추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따뜻하게 보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샤워하다가 이제 저체온사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몸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욕실이 추운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느끼려면 외국 갔다 오시면 돼요, 외국을. 근데 정작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쓰는 것 관련해서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민감합니다. 참고로 일본 여행 가서 가게에 있는 콘센트에 점원 허락 없이 휴대폰 충전기 꼽으면 욕먹습니다.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일본이 보면 전기세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전기세 같은 거에.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다 보니까. 일본 여행 가면 충전기 못 뽑을걸요, 아마? 못 꽂게 할걸, 이거? 전기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식당 가면 충전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해주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데 가면 안 해줄걸요, 아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미니멀 라이프 아시죠? 미니멀 라이프. 그 미니멀 라이프 원조가 일본이에요, 일본. 예. 그 미니멀 라이프 서적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미니멀 라이프 보면 우리나라 미니멀 라이프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본 이제 그 미니멀 라이프 사진 같은 거 보면요, 숟가락이 진짜 식구 숫자만큼 있습니다. 보통은 숟가락 젓가락 있어도 넉넉하게 사거든요. 넉넉하게. 뭐 집에 손님도 수 있고 여분이 필요하니까. 근데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는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야. 가족 3명이다.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 딱 3개. 냄비도 딱 2개. 네. 음식도 딱 필요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쇼파 없어요, 여러분. 일본 가면 쇼파 없습니다. 쇼파 없고, 책도 딱 필요한 만큼만 사. 옷도 딱 필요한 만큼만 입어요. 옷도 겨울에 보면 이제 옷장에 보면 몇 개 안 꼽혀 있어. 우리나라는 옷방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행거 해가지고 막 옷 여러 개 걸어 놓잖아. 근데 일본은 딱 필요한 만큼 옷이 있어. 옷을 잘 안 사.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니 왜 저렇게 쪼들리게 사는 거야. 좀 문화생활도 하고 옷도 사 입고 하지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일본은 과거에 이제 버블 경제 붕괴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정서가 많이 힘들어졌잖아, 맞죠? 잃어버린 30년. 그걸 겪으면서 월급이 크게 안 오르고 뭔가 나아지는 게 없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만족 안 하고 돈을 쓰게 되면 이게 가정이 잘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 그러다 보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쓰게 되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맨 처음엔 그게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살다 보니 그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니멀 라이프는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뭔가 예쁘게 보이게 하는 그냥 허세형이죠, 허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니멀 라이프는 어떻게 보면 짜갑니다, 작아. 진짜는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야.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제 서점 관리 있으면 미니멀 라이프 서적을 한번 보세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일본의 이제 주부님이나 그 작가님이 이제 만든 책들이 많거든요. 그 사진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이제 이쁘게 꾸미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뭔가 초점이 맞춰졌다고 치면 일본은 약간 좀 옛날 집 같아요. 옛날 집. 마룻바닥에 옛날 집 같아요. 그리고 정말 뭔가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휑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굉장히 뭔가 깔끔하게 예뻐 보이고 코디하고 하잖아. 그 미니멀 라이프 아니에요. 미니멀 라이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야. 돈을 안 쓰기 위한 거야. 쓸데없는 거 안 사기 위해서. 돈 낭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쓸데없는 소비를 많이 줄여야 좀 생기 유지가 가능한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줄이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머니 사정 안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제 공공요금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예. 한전 같은 게 이제 전기세 적자라고 하니까 그 메꾸려면 또 공공요금 좀 오르겠죠.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오르면 일반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겠지만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공공요금을 좀 싸게 내는 편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당연하다 보니까 고마움 못 느끼죠. 앞으로 대한민국 돌아가는 추세를 봤을 때 분명히 물가도 올라갈 테고 공공요금도 오를 겁니다. 지금도 쪼들리면 앞으로 더 쪼들릴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비 줄여야겠죠. 일본이 이걸 먼저 겪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가겠죠. 그래서 한국당이 뭔가 불만을 가지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물가 올라가고 하면 당장 피해보는 사람은 가진 거 없는 사람일 텐데 그럼 앞으로 이제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검사하지 않으면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검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검사하지 않으면 나은 인생을 살기 힘들 겁니다. 지금 보면 일반 보통 사람이 돈을 제대로 못 모으고 있거든요. 그게 뭐 물가가 비싸도 못 모은다기보다는 씀씀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못 모은단 말이에요. 이거 줄이지 않으면 뭐 남은 인생은 다 못다 봐야겠죠. 아무튼 일본이 왜 저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하게 됐고 전기세에 예민해지게 됐고 왜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